교수님 이거 왜 많이 빠지지?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원래 은행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중에서도 재무 건전성의 표본이다. 뭐 이런 건실 경영 부문의 업권이 1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바로 신한지주죠? 네, 맞습니다. 신한지주가 또 사실은 일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은행 중에서는 탄탄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고요. 네. 또 실제로도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우리은행과 함께 고조 할아버지급 은행으로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은 우리은행은 국영기업으로 조금 이렇게 여러 파도를 맞아요. 많이 탄 반면에 또 신한은행은 계속해서 탄탄하게 잘 기업적으로, 달려온.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큰 은행들, 4대 은행들 얘기하는 게 다 보면은 네. 대주주가 국민연금 아니면 예금보험공사. 네. 그래서 사실은 민간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우가 많은데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출발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1교포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은행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중에 부침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제1교포들의 지분이 많은가요? 아직도 제일 많고요. 네. 외국인 소진율도 굉장히 높은데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반면에 신한은행은 일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제1교포 그러니까들이 그 지분을 모아서 어떤 의사를 표출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가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의사진 중에서도 제1교포 출신들이 대거 포진을 했기 있습니까, 때문에. 아직도?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원래 창립자가 이익은 회장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사 중에 4명이 제1교포 주주들을 대변하는 그런 이사들이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약간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가장 이 민간적인 입김이 강한 은행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예전에도 보면은 그 공무원분들은 이제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은행, 또 이제 기업이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한은행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신한지주에 대해서 좀 낱낱이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업에 대해서 좀 먼저 뭐 김기성 앵커님께서 벌써 히스토리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죠. 네, 좀 보다 자세히 좀 분석을 들어가 볼까요? 네, 사실은 이 우리은행을 탄생하게 만든 게 바로 신한은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1교포들이 먼저 1897년에 한성은행을 설립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고종 황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국가적인 은행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 이틀 고종 황제님께서 계속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천일은행은 이제 1899년에 우리도 설립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신한은행을 좋은 은행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은 은행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고종 황제 때 시작한 은행은 쭉 내려오다 보면 조은행 쪽으로 귀결이 되고 맞습니다. 신한은행이 1982년이죠. 제1교포 자금으로 설립을 해서 이 조은행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은 기업들이 갈라졌다가 합쳤다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조은은행과 신한은행 아무래도 같은 가지에서 뻗어나온 은행으로 서로 이렇게 M&A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조은행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네, 맞습니다. 그럼 들어오기는 1982년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흡수하면서 이름도 자체로 신한은행으로 바뀐 거는 사실 얼마 안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이제 보면 사실은 들어왔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거죠. 그래서 조은행과 이제 신한은행이 약간 양갈래로 뻗어 나가다가 이렇게 하나의 은행으로 합치면서 좀 더 세력을 키워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은행도 IMF 외환 위기 맞으면서 흔들거려가지고 결국은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때 어음 사태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은행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은행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지금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지금 또 뭐 신한은행에 대해서 좀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은 뭐 신한은행이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많이 핍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 BNP 파리바라고 이제 프랑스 계열 회사 보험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부분과 함께 이제
같이 생명보험 계열에 뛰어들었었는데 그러면 신한생명이 BNP 파리바를 인수한 걸 바탕으로 네, 기반으로 출범을 하게 된 네. 거죠. 근데 이번에 또 네, 핫하게 ING를 먹으면서 오렌지 라이프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금 이제 신한 라이프라는 회사로 다시금 출범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쪽이 굉장히 강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 쪽에. 생보죠, 그거는. 생명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보험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신한금융지주로 봐서 은행의 비중이 다른 금융지주들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적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요새 이제 국민은행에서도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은행 할 때도 따라간다 하면 이제 비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험 비중을 국민은행에서도 요새 꽤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은행들도 여러 가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좀 더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게 아닌가.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참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어려운 게 뭐 결국은 가입자도 늘려야 되지만은 이렇게 모인 자산을 또 잘 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은행 사람 뭐 제 표현이 좀 그거 합니다만은 좀 말하자면 딱 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 게 은행 분들 아닙니까? 정확하죠. 그런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업종 아닌가요? 어떤가요? 사실은 그렇죠. 보험은 뭐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10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 2가 되기도 네.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험을 그렇게 믿지 않지만 네. 참 재밌는 게 요새 은행 창구에 가면 좀 고금리의 예금이나 적금을 원한다 전부 다 그러면 보험이 껴있죠. 보험을 추천하시는 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텔러분들이 네. 잘 모르고 추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전에 뭐 DLS 사태도 그렇지만 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조금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육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교육을 하는 들더라고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본사에서 위에서 내려와요. 그렇죠. 이번 분기에는 어떤 상품을 팔아라. 뭐 네. 그런 식이니까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실적을 가지고 인사고과를 한다든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막상 말단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부고 뭐고 이게 팔려니까 그냥 팔아야 되는. 네. 일단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요.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뭐 보험이 또 굳이 나쁜 거라고 표현할 수는 없기 그럼요.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사업에 다각화는 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전 처음에 이제 일본계 자금이어서 뭐 가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좀 얄밉기도 한 국가고 네. 가장 인접한 국가기도 하고 네. 또 막 어떻게 라이벌 관계에도 수출에 있어서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일본 쪽 자금이라서 그런가 뭐 이런 그래서 이게 재무적으로 탄탄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보험을 바탕으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그 밖에 또 보면은 뭐 그 지금 뉴스를 보니까 디지털 컴퍼니 도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은 요새 핫한 게 이제 결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네.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이 함께 간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간다. 그래서 O2O 서비스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뭐 배달, 택시, 뭐 호텔 예약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핸드폰으로 하는 시대가 그렇죠.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이제 각 기업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택시 그러면 요새 카카오 택시 많이 부르시고요. 네, 거의 다 네. 불러서 다니시죠. 그렇죠. 은행도 보면 요새 이제 비대면 은행들이 굉장히 뜨지 않습니까? 네, 뭐 비대면 계좌 K뱅크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카카오뱅크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뜨고 있고 또 호텔도 뭐 야누자라는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핫한데 네.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 은행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을 직접 하겠다는 겁니까? 배달의 민족을 뭐 직접 하겠다 이런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이런 뭐 것에서 지금 이제 은행판 배민이 나온다 이런 기사도 지금 이제 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걸 굉장히 기초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앱으로 많이 거래를 하지만 이렇게 좀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제 우리 윗세대 분들은 직접 은행에 가서 이제
그 카드도 아니고 이제 통장으로 하는 그런 게 너무 그렇죠. 익숙하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게 가끔 어쩔 수 없이 은행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는데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쓰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사실은 온라인으로만 되면은 사실 너무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뭐 오토 서비스를 기반으로 뭔가 또 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는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비주온이나 뭐 핑거 같은 회사들과 지금 협업을 하면서 네. 이 회사들이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회사 이제 은행 서비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사실은 더 좀 비주온이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함께하면서 이 데이터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또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핑거라고 네, 이 회사는 이제 소상공인과 라이더에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뭐 공급하겠다. 결국 배민과 함께 가는 그런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회사를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범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근데 언뜻 사실 그렇게 막 띵하고 네.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사실 이 금융업종이라는 거는 그 뱅크라는 거는 좀 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배달의 민족의 영역에 진출을 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좀 말하자면 그런 여러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됐건 배달의 민족이 됐건 아니면 또 다른 스타트업이 됐건 어떤 결제를 간편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든지 네. 뭐 이 게이트 역할을 하면 몰라도 이 직접 오토에 뛰어드는 게 옳은 일인지 좀 그렇고 네. 글쎄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업계에서는 일단 좋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이 굉장히 재밌는 게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가맹 업체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신한은행의 가맹 업체로 있는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죠. 왜냐하면 네. 요새 많이들 얘기가 나오지만 뭐 배민에서 이렇게 배달을 시켰더니 뭐 배달한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물리더라. 또 가게에도 수수료를 물리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은행의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게 제가 그럼 아까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이게 포괄적으로 온라인 to 오프라인인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음식 주문에 국한된 거를 아니요, 시작하는 이제 건가요? 음식으로 포괄적인 거죠? 포괄적인데 지금 이제 음식으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스타트를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네.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신한은행이 이걸 가지고 이제 카카오뱅크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마이링크라는 것을 또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좌번호와 연동이 돼서 그냥 간단한 링크로 송금을 하고 송금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네. 이 오토 서비스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결제로는 또 앞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카카오뱅크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나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앱 만들 때 좀 심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들어가면은 너무 뭐가 많아서 네. 사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링크만 붙여놓으면 네. 간편 송금이 바로 가능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아무래도 다각화를 하면서 이런 금융에서 강한 이 기능들을 굉장히 잘 활용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은 신한은행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설명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네. 일단 지금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 신한지주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한은행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네요. 전기차 가격조회 플랫폼 오픈한다. 이거는 뭔가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전기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조금 뭐 작년에 엄청나게 또 나왔지만. 지금은 줄인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회를 빨리빨리 많이 해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KB에서도 국민 차차차라는 이런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지만 신한은행에서는 좀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도 한꺼번에 어디서 사면 제일 보조금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사야 제일 싼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조회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 전기차 미래 시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한은행이 이제 삼성에서 영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젊은 축들을 많이 끌어가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이미지와 함께 영신한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또 파란색, 이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신한은행도 이 파란색 브랜드 이미지를 좀 강조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청년 자영업자 경영 컨설팅이라는 서비스도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요새 이제 사실은 뭐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자금 가지고 이제 자영업을 많이 시작하는 트렌드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망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교육도 해주고 자금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보면서 느끼는 게 뭐 꼭 네. 신한은행뿐만이 아니지만 이게 주인 없는 회사들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좀 장기적으로 은행을 갖다가 탄탄하게 만드는 아니면 뭐 글로벌 은행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방향을 나가는 것보다 네. 너무 시류에 편승한 네. 그런 사업들 위주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은행장이나 뭐 금융지주 회장들 뽑을 적에 너무 단기적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 장기적으로 무언가를 크게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네, 저도 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한은행에서 해외 송금 수수료를 확 낮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네. 한 세 가지 방향에서 재밌는 뭐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지금 해외로 나가는 자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네, 그렇죠. 비트코인 열풍이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금들을 자기 회사로 많이 끌어오겠다는 그런 경영 전략이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네, 이 비트코인 말고도 사실은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새 투자 이민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풍을 불면서 네.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곳에 이제 해외 자금을 많이 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굉장히 전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은 하나은행과 좀 대적해 볼 만한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신한은행이 업계 3위 면서 이제 하나은행하고는 좀 격차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이 사실은 외환은행을 흡수하면서 굉장히 그렇죠. 외환 외환 부분에서 부분이 강했죠. 네, 네. 강점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외환 부분을 좀 강점을 가져가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엿보이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저도 원래 제가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실장님이 그 체인저 카드 외국 나가실 거면 체인저 카드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했는데 여기 지금 기사에 가져오신 기사에 보니까 체인저 통장을 만들어서 뭐 이제 달러로 송금할 경우 이제 뭐 할인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이 수수료가 2.13달러 뭐 2021년 6월 기준으로 2.13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는 훨씬 많았죠. 높았던 건가요? 네. 지금 뭐 다른 은행들도 송금하는 데는 이제 네. 얼마냐에 따라서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얼마까지는 그냥 똑같이 2.2, 네, 네, 23달러로 구간으로. 가는데 네. 사실은 구간이 아니라 그전에는 구간별로 올라가면서 수수료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10,000달러를 이체한다 이러면 뭐 수수료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은행들이 이 달러 송금할 적에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환율적으로도 있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5,000달러를 네. 미국에 보낸다면 뭐 2.13달러 굉장히 싼 거죠. 네. 근데 내가 지금 5,000달러가 없고 외화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환율 수수료로 환수수료 있고 네. 그렇죠. 뭐 해서 이걸 좀 낮춰준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벌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거래 은행에서 그런 걸 다 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 이제 하나은행에서 주로 해왔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기네 시장으로 좀 대량 금액을 이제 가져오면서 그런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이거 왜 갖고 오셨어요? 네. 아무튼 네. 기업 네. 실적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네네. 네. 사실은 이제 신한은행에서 이제 이번에 오렌지 라이프를 인수를 했는데요. 네. 이러면서 굉장히 탕평책 인사를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한생명의 회장을 이제 오렌지 라이프 출신으로 세우면서 네. 네, 오렌지 라이프와 지금 신한생명의 이 주요 CEO 포진이 거의 1대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략통은 신한 그리고 네. 재무통은 오렌지라고 이렇게 제목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재무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오렌지 라이프의 인사 정책을 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전략을 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신한 생명에 있는 인재들을 또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신한생명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에 오렌지색이 굉장히 또 따뜻한 이미지를 주다 보니까 그렇죠. 또 네, 열정적인 또 색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기사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업 실적은 어떤지 좀 낱낱이 좀 살펴볼까요? 뭐 역시 은행주인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PER 4.75 그리고 PBR도 0.39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기업 이런 재무제표로는 굉장히 좋은 상태를 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동일업종 비교는 어제도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네, 간단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부에 최동기 전문가님 나오시잖아요. 네. 저는 금융주 쪽을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은행 시리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일 좋은 걸로 이제 우리은행 가져오셨고 오늘 또 신한지주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이제 포트에 담는다 그러면 뭐 한 주 정도 사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좀 궁금해요, 굉장히 어떤 식으로 포트를 담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단타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은행주는 단타보다는 쭉 가져가면서 연말까지 고배당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은행주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소개해드렸다시피 지금 6월 말까지 고배당이 풀립니다. 고배당이 풀리면서 지금도 20%거든요. 배당이. 근데 지금 풀린다면 30% 40%까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건 1년에 2번 배당을 하거든요. 은행주들은. 네, 그렇죠. 그럼 1년에 2번 배당을 받으면 이게 만약에 30%라 그러면 60%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데 보통은 그 연말까지 해서 이제 언제까지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배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뭐 6월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배당이 나오고 이런 식인가요? 어떻게 되죠? 네, 중간 배당도 뭐 일정 기간에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에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고배당이 풀리면 고배당을 노리는 자금들이 또 굉장히 많이 몰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6월 8일인데 오늘 사도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특집으로 몰아서 가져오게 된 겁니다. 6월 말까지 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6월에 가시기 전에 은행에 배당을 노리신다면 반드시 네. 투자에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크게 뭐 또 많이 빠질 만한 이슈는 없는 그런 거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은행주는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크게 내리지도 않는 주라서 네. 굉장히 안전하고요. 많은 분들이 뭐 은행주 갖고 있네 막 속 끓인다. 저는 은행주는 그냥 보지 않고 묻어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냥 적금 든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적금보다는 차라리 은행주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죠. 네, 네. 근데 은행주는 사실 그 최동기 전문가 말씀처럼 네. 이렇게 시장을 늘 보면서 말하자면 조금 높은 수익을 원하는 하이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투자가들한테는 좀 재미없는 주식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 마지막 투자 정리하기 전에 네. 두산중공업이 오늘 굉장히 많이 빠져요. 10% 네, 넘게 맞습니다. 빠지는데 이거 네.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공매도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어제 30%가 올리는 또 기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오늘 출회량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분들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네. 두산중공업 오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니다. 출회 물량 분명히 나오니까 한번 기다리자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네, 오늘 출회 물량이 네. 나왔습니다. 아까 뭐 12%까지 빠졌다가 6%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10% 넘게 빠졌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니 지난 며칠 동안 이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식이 올라가고 있었고요. 네,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관심을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네. 또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저희 방송 보시고 혹시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지금 가지고 매수는 있어야 들어가시면 되나요? 안 되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회사가 제가 볼 때 뭐 항상 제가 가격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금요일하고 월요일 해서 거의 네. 한 6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금 채워질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공매도도 들어오고 네. 출회 물량이 나오지만 네. 기업 자체가 탄탄하고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수혜가 제대로 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더 많이 달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이 저는 이제 지난주에 가져왔지만 오늘 추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네. 사실은 또 들어가는 것이 옳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상승을 봤을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빠져준다. 저는 오히려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 비율이 높다면은 한번 레딧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아니, 어제도 우리 금융지주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또 네. 우리 금융지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아직은 오늘은 약간 그냥 보합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 금융지주도 그렇고 오늘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또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났을 때 사실은 들어가는 게 주식은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타임입니다. 근데 뭐 내일도 은행주 갖고 오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은행주 같이 움직이죠. 전반적으로 같은 흐름을 보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제 전반적인 뉴스를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네네. 아무래도 공통된 이슈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호재가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어디만 더 잘 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포트에 다 담아야 되나요? 은행주는 좀 골고루 담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배당 문제도 있고 뭐 같은 이슈를 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차별을 두기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그 와중에 2번 배당한다는 뭐 이제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행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뭐 분산 투자하라 그랬더니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러니까요.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이건 그냥 똑같이 분산 투자는 은행주에 다 아닙니다. 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주 포션을 두고 거기서 거기에서 나눠서 좀 담아라. 그렇죠. 예. 네. 섹터별로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 중에 딱 하나 고른다면 어느 거 생각하세요? 우리은행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가져오신. 네, 왜냐하면 은행을 가장 첫 번째로 가져온 이유가 네. 이 앞으로 성장성이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마무리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신한은행이 이제 2번째로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2번째로 가져온 거거든요. 아니 은행주를 그냥 한꺼번에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러기에는 할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월화수목금 계속 기다리다가 주가 잘못 놓치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전은 하루에 시리즈로 다 가져왔는데 그건 이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 은행주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요? 공부를 또 하셔야 되는군요. 네, 여러 가지 뭐 뉴스거리도 오늘 뭐 이제 어제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오늘도 신한은행도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일 하나하고 국민은 같이 하시죠.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딱 이미 알고 계시네요. 네. 아니 강승민 전문가님 가져오시면은 딱 그러고 나서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요. 저희가 너무 수상하다. 강승민 전문가님 다 사시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럴 정도로 주가가. 그러기에는 너무 주식들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분명히 매입을 하시는 것 같다, 매수를 하시는 것 같다 막 이랬는데 지금 그만한 이유가 또 이제 해안선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약간의 이제 분석을 해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해안선 맞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셨죠? 그럼요. 네. 해안선 그래프 참 신한은행도 재밌는 뭐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년에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2008년에 바닷물에 들어가면서 계속 같은 전고점 그리고 하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에서는 53,000원 그리고 하방에서는 36,000원 이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었는데요. 2020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하방선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지금 해안선 밖으로 막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번 해안선 돌파로 박스권 상당히 5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 의견 컨센서스도 보시면 가장 높게 잡은 곳이 키움인데 지금 58,000원이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도 56,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본다면 다음 이제 해안선 그래프에서 보시면 제가 2줄을 쳐왔는데 이 2줄의 가운데 가격이 48,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라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이 가격을 추천을 해보고 있습니다. 48,000원. 그래서 이 2008년에 해안선 진입 라인이기도 한데요. 이 48,000원까지는 이번에는 전부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한은행이 지금 이제 보면 지금부터 한 6,000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제대로 보자면 상방인 53,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주가가 빨리 오르기 기대하기에는 거래량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래량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요.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거래량이 적을 때가 2,500만 정도고요. 최근에 좀 또 2배 가까이 또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는 사실은 꾸준히 사랑을 받는 종목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래서 덜 움직이기도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또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은행주는 이번 주에는 좀 다 같이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저희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들께서 그러셨습니다. 그저께 며칠 전에 추천을 하셨던 말씀하셨던 두산 인프라코어 급등을 해서 수익 매도하셨다.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내용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 애청해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는데요. 물론 이제 TV로만 시청하시는 분들 이제 댓글을 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또 뭐 고민되시는 점 있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또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저는 어떤 한 분께서
김경훈님이시네요. 뭐 전 변동성 큰 것보단 차라리 우상향하고 있는 우리 금융지 쪽으로 저는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헌팅턴님 같은 경우는 은행주나 증권주 재미를 못 봐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그만큼 또 은행주나 금융주 쪽은 사실 이렇게 왜 나랑은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단타하시는 분들은 섹터기도 절대 맞지 않습니다. 네, 단타하시는 분들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섹터나 나랑 안 맞는 상품은 그냥 과감하게 안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네. 뭐 아는 것만 가지고 거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만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이 테이퍼링 관련해 가지고 네.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실행으로 옮겨져 가지고 시장에 발작이 일어날 경우에 그나마 제일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넣어 놓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자기 자산을 지키는 그렇죠. 그런 방법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키는 것도 사실은 투자의 가장 좋은 기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투자 의견 컨센서스 보여주셨는데 오늘 투자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오토 시장을 가장 빠르게 선도해 나가는 은행 기업입니다. 네. 이 부분 무시할 수 없고요. 전략은 신한, 재무는 오렌지, 능력 위주의 상평 인상책으로 기업 경쟁력을 굉장히 빠르게 강화시키고 있다. 또 청년 자영업자 지원으로 젊은 세대의 민심, MZ 시대를 굉장히 빠르게 선도해 가고 있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은행주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인터넷 전문 은행을 규제하는 게 또 기존 은행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한은행은 이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비지원, 핑거 등과 전략적 제휴로 신시장 개발에 적극적 투자를 하고 있고 MZ 세대를 반영해서 마이링크 서비스를 이제 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가 앞으로는 더 많은 결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마지막으로도 보여드렸지만 각 주요 은행 최고 주가와 비교했을 때 상승 여력이 두 번째로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신한지주에 관련해서 또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신한지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강승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